안녕하십니까, PD 대릭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유튜브 영상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잊혀질만 하면 다시 오고 잊혀질만 하면 다시 오는 대릭이니까요. 예, 구독 취소하지 말아 주시고요. 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자분들은. 그리고 처음 보신 분들은 그대로 구독해 주시면은 재밌는 얘기, 소소한 또 저의 생각들, 요즘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재밌는 얘기 가끔씩 올라오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연예계 이슈 또 여러 가지 이슈 이렇게 한번 모아서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서인영 씨가 이제 워터밤, 10년 만에 워터밤 무대에 올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누가 한물 갔대, 퀸데렐라, 서인영, 워터밤, 집어삼킨 원조 디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인영 씨가, 이렇게 그냥, 화끈한 모습으로 워터밤 무대에 섰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개과천선돼서 바뀌었죠. 저도 그냥 긴가민가 하고 유튜브를 봤어요. 그냥 뭐 이 사람은 어떻게 사나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유튜브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서 봤어요. 재밌게 방송을 하길래 그래서 좀 호감형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본연의 가수의 이제 무대로 이제 돌아왔죠. 섹시하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서인영 씨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나요? 40이 지금 안 됐나요? 40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0 언저리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섹시 어필한 이런 의상을 입고 워터밤 무대에 이렇게 섰는데 서인영 씨가 원래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실력파 가수입니다. 댄스 뭐 아이돌 팀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노래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 가수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 무대에 섰을 때 후배들이나 다른 가수들 못지않게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뭐 섹시한 이미지도 그렇지만 좀 이슈거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여러 가지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사 중에 하나 보니까 또 서인영 씨 뭐 온몸에 뭐 자잘한 문신들이 되게 많이 있다. 문신에 대해서도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쪽 팔에 뭐 조그맣게 문신, 큰 문신은 없고 뭐 자잘한 문신들이 조금씩 있나 봅니다. 한때는 굉장히 나락으로 가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도 했었는데 다시 인생은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또 자기가 회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하면 기회는 옵니다. 진짜 아이돌 가수였다가 나락으로 갔다가 뭐 다시 이렇게 불혹의 나이에 이제 이렇게 다시 그 인기를 얻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서인영 워터밤 무대 기사 내용 간추려줘. 기사 내용 알려줘. 챗GPT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영 최근 10년 만에 워터밤 무대에 쓴 기사 내용
요약해줘. 잠시만요. 지금 관련 기사들 확인해 볼게요. 서인영은 8월 22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워터밤 무대에 올라 오랜만에 대형 페스티벌에 복귀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워터밤 선공개 영상 2편을 올렸는데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합계가 약 300만회를 기록해 화제가 됐습니다. 무대에서는 금발 스타일의 화이트 의상을 입고 대표곡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고 오랜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무대를 위해 약 한 달 동안 4kg을 감량하는 등 자기 관리와 무대 준비를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연 중에는 팬들의 뜨거운 환호에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이번 무대가 본인에게도 의미가 컸음을 보여줬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10년 만에 대형 무대로 돌아온 서인영, 워터밤을 뜨겁게 달궜고 선공개 영상은 하루 만에 300만 조회수를 넘기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쇼츠나 뉴스 소비용으로 깔끔할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챗GPT한테 또 자세한 그런 내용. 서인영 씨 나이가 어떻게 되지?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1984년 9월 3일생이에요. 2026년 8월 23일 기준으로는 만 41세이고 생일이 지나면 만 42세가 됩니다. 주얼리로 데뷔했고 신데렐라나 너를 원해 같은 히트곡으로 유명하죠. 이번 워터밤 무대가 화제가 된 것도 4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에너지와 오랜만에 대형 페스티벌 복귀라는 점 때문입니다. 아, 예. 40은 훨씬 넘었군요. 40대 초반. 예. 요즘에 이제 근데 다들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월드컵 보고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월드컵에 이제 하프타임 쇼를 이제 사상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마돈나가 첫 번째 무대로 58년 개띠. 그러면은, 60이 넘으신 분이 거의 빤스 같은 짧은 옷을 입고 섹시 댄스를 추면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마돈나는 이제 전 세계 뭐 10대들 어린애들은 모를 수가 있지만 20대는 그냥 젊은 가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죠. 예, 할머니가 그렇게 빤스 같은 옷과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섹시하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한다. 이거 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레전드 가수긴 하니까 마돈나가. 예. 그리고 월드컵 무대도 뭐 메시와 호날두가 40 넘은 그런 이제 선수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한 그 모드리치도 그렇고요. 예, 했던 이제 이번 월드컵이니까 40이면은 이제 그냥 한참 뭐 활동할 나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 하프타임 쇼에 가장 빛났던 이제 객관적으로 가장 빛났던 무대는 BTS죠. 예, 당연코 BTS죠. 왜냐면 라이브로 이렇게 하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진짜 굉장히 라이브를 많이 한 그런 모습도 되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큰 무대인데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줬다. 예, 그래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월드컵 얘기 잠깐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 소식은 가장 지금 8월 달에 핫한 이슈죠. 제일 큰 이슈이기 합니다. 예, 그래서 하영 소식이 증손녀가 왜 사과해? 하용 논란, 일본도 시끌. 예, 일본에서도 뭐 이제 분분한 그런 내용들이 막 기사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하용이 왜 이제 사과를 해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고, 왜 이 매국 행위를 했던 친일을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의 적이 되는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도 그 자손들이 그렇게 번창하면서 잘 살고 있냐? 왜 저기 뭐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단하지 못했냐, 한국은.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는 일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그 내용 챗GPT한테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논란에 대해서 하영이 출연했던 작품들과 하영 논란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줘. 네, 잠시만요. 검색할게요. 배우 하영은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마우스 2021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202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022 이두나 2023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의 천장미 역 등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월간 남친 참교육 그리고 2026년 넷플릭스 공개작 이런 역 같은 사랑에도 출연해요. 논란은 예능에서 집안이 4대째 의사라며 언급한 조부 관련 발언 이후 증조부의 일제강점기 친일 의혹이 온라인에서 제기되며 커진 거예요. 이에 하영은 사필 사과문을 올려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됐으며 후손으로서 사과드린다 앞으로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파로 예정됐던 인터뷰가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도 이어졌고 출연자 홍보에도 일부 영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CF 이런 것들이 다 동영상 같은 게 이제 비공개 처리가 돼버리고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하영이 잘못이 아니지만 그 굉장히 이제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영이 계속 어떤 광고나 영상이 계속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소비자 입장에서 막 뭔가 안 좋은 이제 메시지를 계속 그 던지게 되면은 업체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다 내려주고 CF도 다 내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분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영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영이 뭐 그 예능에 나와가지고 했던 그거 말고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자기네 4대째 의사 가문을 굉장히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왜 지금 30이 넘은 성인이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을 텐데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하영이 좀 잘못했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하영이나 하영 집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그냥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알면서도 자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추측에 의해서는. 왜냐하면 본인이 자랑할 정도면 증조부가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이름을 무조건 검색을 합니다. 아니 저는 뭐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부까지는 뭐 검색을 안 해봐도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면은 검색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외가 쪽도 뭐 예전에 뭐 박정희 정권 때 대법관 하셨던 분이 있는데 뭐 이름이 누군지 뭐 한번 찾아보고 뭐 그럴 기회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고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뭐 바로 직계는 아니더라도 뭐 유명하신 분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본인이 찾아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증조부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이름을 얘기를 했을 거야. 우리 중조부는 이름이 어떻게 되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름이 어떻게 할아버지까지는 이름을 알 수 있어. 제 입장에서도. 근데 증조부 이름은 모를 수 있지만 유명하시면은 분명히 알려주죠. 그래서 그 부모들의 교육이 알면서도 이제 감추고 그 안 좋은 것들은 얘기를 안 했겠죠.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하영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무조건 찾아봤다고, 무조건. 그러면은 이거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얘기했다고 봐요. 예, 얘기했다고. 그냥 자기 자랑, 자기 집안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뭐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어? 우리 집안이 뭐 잘못한 게 있어? 뭐 그때 일제시대 아니야. 뭐 일제시대인데 뭐
뭐 그때 뭐 친일 행적이 뭐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내 잘못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야 하면서 자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로.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생각이 없었다. 생각이 없었고 그런 그 자랑할 그런 이유로 이제 사람들한테 욕먹을 상황도 이제 본인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집안이 대대로 뭐 자자손손 너무 부유하게 너무 재력이 있고 뭐 시대가 세상이 진짜로 일제편이었죠. 아직도 일제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제편이고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게 우리는 아직을 독립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박정희 때부터 뭐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때부터 고위 고관 대작들 그 우리나라 정치계 권력을 모든 권력을 휘어잡고 했던 사람들이 다 친일 후손들이고 친일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그냥 일제시대랑 지금이랑 다를 게 없잖아. 왜냐하면 그 일제시대 때는 그 친일파들이 다 정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친일에 빌붙어서 반민족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이끌고 갔죠. 근데 독립이 됐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제가 떠났어. 일제가 패망을 하고 떠났지만 그 잔재들이 계속 권력을 잡고 그냥 그 똑같이 왔어요. 경찰, 검사,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정치 국회의원. 근데 이제 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많이 섞여 있죠. 섞여 있긴 하지만 그 우파라는 그 사람들의 주류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직도 누구의 지금 국회의원 누구의 아버지, 어 누구의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친일 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없어야 된다. 전부 다 없어져야 된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배제가 돼야 된다. 예. 그래야지 진정한 독립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친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친일을 그 했던 그 매국 행위를 했던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거의 해외에 나가서 이민을 갔다고 해요. 재산을 가지고 미국 그다음에 일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어 이제 자손들은 국적이 다 이제 해외 국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반민족 행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으로 아 되게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재산을 다 팔고 이렇게 외국을 가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친일파 중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 왔죠. 세상은 친일파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일 재산을 몰수를 해야 된다. 몰수를 해야 되고 친일 재산을 최대한 지금 막 되게 세대가 몇 세대가 거치면서 이게 희석이 되고 재산 매매가 되고 판매가 되고 다시 뭐 재산을 노력해서 다시 합치고 뭔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시대 당시에 받았던 뭐 그 내역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 지금 시세에 환산을 해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지 않나, 환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2천억인가요? 그때 이제 노무현 그 정권 때 그 반민족, 친일 반민족 명단을 만들고 재산 환수를 했을 때 와, 정말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 그 이후에도 또 없었잖아.
그거를 매 정권마다 해서 그 잔재들을 점점 없애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예, 그게 정당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독일이나 뭐 어떤 나라도 반민족 행위를 했던 그 행위자들은 다 극형에 처했죠. 예. 나라를 팔아먹는데 이거는 우리 이 터전 자체를 없애고 팔아먹을 행동을 했던 자들인데 매국 행위를 한 사람을 계속 끌고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위고요. 근데 하영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친일에 대한 그런 반민족에 대한 그런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자손들은 뭐 어떻게 보면 죄가 없지만 그런 걸 자랑하지 말아야죠. 이게 지금 입장이 반대가 됐잖아.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를 숨기고, 왜냐하면 계속 피해를 당하니까 숨기고 살고 힘들게 살고. 근데 그 독립운동을 했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 돈 많은 양반이나 돈 많은 그 귀족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 재산을 다 던지고 국가를 위해서 독립 자금을 보내주고 하다가 다 가난해진 거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친일 세력들이 계속 득세를 하면서 계속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힘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반대잖아. 왜냐하면 친일 후손들은 걔 대대손손 잘 되고 돈 걱정 없고 뭐 교육도 잘 받아서 계속 대대손손 잘 되고 후손들은 어려운 상황에 계속 또 탄압받고 어려운 상황 계속 겪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배움도 많이 배우지 못하고 힘들고 이게 지금 나라가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거는 전 국민이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지금 전쟁과 뭐 이게 아픔 속에서 남의 나라에 이제 이렇게 어, 나라를 뺏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예, 참 이런 안타까운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빠르게 계속 정권이 거듭할수록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해서 계속 바꿔 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유공자 후손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게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게 해주고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특혜로 그냥 뭐 대학 교육까지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친일파 후손들은 외국 유학까지 다 갔다 오고 좋은 교육은 다 받잖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이렇게 망했을 때 이렇게 또 매국 행위를 하고 그쪽으로 붙어서 정권만 잘 붙어 있으면은 세상은 우리 편이니까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이제 위기 상황에 또 뿌리가 없어지는 거죠. 아, 자, 챗GPT한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주 이씨 지당공파 중에 친일파가 있니? 잠깐만요. 지금 알려진 자료로는 전주 이씨 지단공파 전체가 친일파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전주 이씨 집안이 워낙 강대하다 보니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적이 기록된 인물이 일부 존재하는 건 맞지만 지단공파 전체가 그렇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혹시 하영씨 논란 때문에 물어보신 거라면 논란의 대상은 하영씨 증조부 개인의 행적에 관한 문제이지 이 범인은 집안이나 문중 전체를 지칭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원하시면 하영씨 증조부가 누구였고 어떤 이유로 친일 논란이 제기됐는지 또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 내용은 뭐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찾아봤을 테니까 어, 뭐
이완용, 이완용이 칼을 맞았는데, 그 수술한, 그 의사 5명 중에 한 명이었다. 뭐 이거 가장 큰 친일이죠. 친일이고, 그 다음에 뭐 자기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일본 사람으로 산다 하면서 그 인상도 굉장히 뭐 매섭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진짜로 그 하영수 씨 징조부가 배응망덕한 게 뭐냐면 그 고종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이제 의수를 어떻게 보면 유학을 나라 돈을 받고 유학을 보냈는데 나라 돈을 받고 유학을 보냈는데 다시 와서 왕가의 의수를 이제 저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거부를 했잖아요. 거부를 하고 나는 이제 의술은 배웠으니까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 자격증 땄으니까 이건 나는 나 스스로 혼자 내 삶을 내 스스로 가겠다 하면서 뭐 그 명성황후 시해한 그 저기 시해 명성황후를 시해해서 이제 태운 그 사람의 중매 그 중매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매를 서서 일본인과 결혼하고 그래서 일본인을 나서 왜 한국에 살았어? 일본에서 살지. 근데 일본 그러면 하영 씨의 이제 직계면은 뭐 일본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뭐 하영 씨는 그냥 떳떳하게 얘기해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네요. 자,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는 그냥 이제 얼굴을 안 잃렸고 저기 했으니까 그냥 뭐 그 우리나라에서 좀 저기 하면 외국에서 유학도 많이 가셨는데 유학 친일파 분들은 유학을 좀 가시는 게 그리고 이민을 가시는 게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이민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다음 소식. 본업도 인성도 월드클래스 G드래곤 콘서트 미담 확산됩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인성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갈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입에 올리는 그런 연예인들은 그 인성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본인의 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드래곤은 뭐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드래곤이 비담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드래곤 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줘. 잠깐만요. 관련 기사들 좀 볼게요. 요약하면 지드래곤이 올해 빅뱅 데뷔 20주년 활동을 이어가면서 전시와 공연을 열고 본인이 기획한 반려견 캐릭터 조와 굿즈가 한정판으로 나와 품절대란을 일으킨 게 대표적이에요. 굿즈 리셀 열풍까지 불면서 패션 브랜드 영향력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쇼츠로 쓰려면 지드래곤이 돌아왔습니다. 20주년 무대와 품절대란 굿즈까지 여전한 화제성을 증명 중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쇼츠 얘기를 하네. 굿즈 같은 것도 아직도 와 인기가 굿즈 뭐 판매량이 그냥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이제 지드래곤입니다. 다음 소식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 이종석 약 4년 만에 결별. 좋은 동료로 남기로 이제 결별을 했군요. 이종석과 그 일본 그 료칸 굉장히 멋진 그 풀빌라 거기에 이제 뭐 예약을 했다 뭐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그 같이 여행을 갔다 뭐 그런 그 기사가 있었는데 아이유하고 이종석하고
뭐 잘 어울리는지 뭐 이종석 성격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근데 아이유는 굉장히 밝은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시원시원 털털한 그런 성격이고 이종석은 조금 말이 없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좀 내성적이고 예, 그래서 성격이 잘 맞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보완이 돼서 서로 잘 맞는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종석도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4년 동안 그동안 이제 그 연애를 둘이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결별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 아이유도 이제 30이 넘었죠. 아이유가 진짜 참 완전히 그냥 국민 막내 동생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30이 넘어가지고 이제 아이유 이종석 결별 소식 짧게 간략하게 알려줘.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약 4년간의 공개 연애 끝에 최근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선후배로 남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유 씨가 건강 문제로 공연 앨범 일정을 조정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두 사람 모두 앞날을 응원받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응원하고요. 아이유 그 올림픽대로 항상 지나갈 때 아이유 집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이제 와, 저기가 백 몇십억짜리 집이구나. 아이유가 저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왜냐면은 그 아이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 아이유 팬이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이제 아이유한테 관심이 이제 가게 되고 아이유는 뭐 음악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브도 워낙에 잘하고 우리나라 진짜 최고의 여가수 중에 한 명이라 그 생각이 들고 또 아이유는 또뭐 세계적인 또 그런 케이팝 스타죠. 예, 동남아에서 엄청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예, 그런 가수기 때문에 자 다음 앨범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뭐 또 MC몬과 차가운 회장이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하면서 좀 이건 아니다. 좀 내 생각은 다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뭐 다른 뭐 연예계 이슈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소통을 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여기까지 방송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